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좀 공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표현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연과학에 의하면은 이제 요즘에 물리학이죠. 자연과학에 의하면은 대칭 세계가 붕괴되면서 이 우주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죠? 태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거기서 이제 대칭이 붕괴되면서 빅뱅이 일어난 거죠. 그죠?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물질이 생기고 또 물질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제 뭐 중력도 생기고 우주를 저거 하는 네 가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를 그 대칭 세계가 붕괴되어서 생겼다 그래요. 근데 대칭이 이제 수학적인 계산으로 의하면은 억분의 이제 한 3개 정도의 오차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누적되면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생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생겨서 태초에는 이제 점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이제 시공간이 점점 팽창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지구 나이 기준으로 우주의 나이는 한 138억 년쯤 되는데 공간이 워낙 팽창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주의 크기는 한 465억 광년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텅 빈 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텅 빈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텅 빈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이게 복합체고 그 공간에는 온갖 장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기나 전자기력이 이루어지면은 전자기력의 장이 되는 거고, 그죠? 중력이 미치는 분야는 중력장이 되는 거고, 그죠? 강력이 미쳐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양력의 영향에 의해서 물질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자체도 텅 빈 게 아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질은 빛보다도 빨리 갈 수 없지만은 공간은 물질이 아니니까 빛보다도 더 빨리 팽창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돼서 나이는 138억 광년인데 크기는 465억 광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생긴 게 그게 이제 대칭이 붕괴가 돼서 생긴 거라 그래요. 대칭이 붕괴돼서 생겼으면 이제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겠죠. 여기에 하나의 빅뱅으로서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면은 또 이제 수없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중우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했을 때 그러한 다중우주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장이 형성이 되면은 힘에 의한 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 힘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명 현상은 전부 전자기장이죠. 생명 현상은 이제 전자기력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인식하고 하는 신경작용도 전부 전기자기적인 작용이잖아요. 우리 세포작용도 다 그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호로 해석하는 거고. 또 하늘에 별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강력이 뭉쳐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 별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별이 열심히 이제 수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철까지 만든 물질을
뻥 하고 터뜨려가지고 초신성 폭발로 막 우주로 막 나눠주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물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같은 지구도 생기고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은 물질도 생기고 뭐 이렇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명 현상은 뭐 우주는 이제 강력의 세상하고 중력의 세상이지만은 우리 생명 현상은 그냥 이제 전자기력의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면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어떤 룰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대칭이 붕괴되면서. 그죠? 대칭이 완벽했을 때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 완벽한 대칭에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우주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이제 사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전자기력인 힘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린 또 그걸 가지고 느끼고 살잖아요. 느끼고 살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몸으로 여기 태어났을 때에는 이런 전자기력인 옷을 입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몸이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 반납하고, 그죠? 또 새로운 옷을 입겠죠. 그죠?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뭐, 윤회를 한다. 해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계에서는 욕계의 옷을 입고, 형상의 옷을 입고, 색계에서는 이제 이런 형상이 없는 옷을 입고, 빛의 옷이죠. 그리고 무색계에서는 순수 정신작용, 정보의 세계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보의 옷을 입고 이제 살겠죠. 이렇게 살고 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논리로 살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우리 생명 현상이 전자기력이듯이 그러한 데에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의지작용들, 업이라 그러죠. 업. 그죠? 업이 이런 물질 세계에는 물질의 논리에 옷을 입는 거고, 정신 세계에서는 정신 세계의 옷을 입는 거고, 그죠? 삼매의 세계, 선정의 세계인 색계에서는 색계의 옷을 입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우린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거, 참 모습이다. 옷을 입기 이전의 모습. 그거를 가지고 대승적으로 표현했을 때 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 그죠? 그렇다면 공은 뭐예요? 완전한 대칭 세계죠, 이제. 공. 수학에서도 0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마음에는 그냥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다 이게 균형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러다가 누가 나를 욕을 했다. 그러면 이 대칭이 깨져요. 욕한 거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고서는 이제 화가 나는 상태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자극하기 전에는 내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대칭이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장에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극이 오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대칭, 이 구조를 유지 못하는 거죠. 이제 자극이 오면 그대로 상태가 결정돼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이라면은 구례 부동명이불, 상황이 와도 거기에 휩쓸려 나가진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그게 선정의 마음이고. 그래서 부동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부동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보인단 말이죠.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상황 속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상의 선택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항상 대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대칭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반응할 수 있지만은 무엇으로도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요즘 물리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 속으로 가둬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음 없음입니다. 죽음 없음은 태어남이 없음과도 마찬가지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상황을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즐겁게. 고의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가 고를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아니면 뭐 공이다, 무예다, 아니면 장애가 없다. 두 가지의 장애를 여의었다. 그죠? 번뇌의 장애, 생각을 틀이 잘못된 번뇌의 장을 여의었고, 어떤 대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법의 장애를 여의었다. 소지장,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나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이제 학파에 따라 가지고 표현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결국은 완전한 대칭세계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칭세계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부동의심이다 이거죠. 부동심. 이래서 이제 이런 거를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니까야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자설경이죠. 우다나.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혼자 스스로 이제 이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한 경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지수화풍도 없고 원소가 없다 이거죠. 원소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삼계도 아니에요. 그죠? 욕계도 아니고 색계도 아니고 정신세계, 무색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밝음 그 자체니까 태양의 밝음도 필요 없고 달의 밝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사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러한 경지가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한계 속으로 갇히지 않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사람들은 이제 그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은 원인으로서의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근데 원인으로서의 세계가 따로 있고 무슨 결과로서의 세계가 따로 있나요? 그냥 이 자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평정심을 유지한다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끌려지지 않고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공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걸 뭐 이런 상으로도 표현했고, 그걸 이제 초기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게 중도예요. 중도. 그죠? 중도. 중도라 그래서 중간이 아니고 고와 락의 중도니까 고와 즐거움과 괴로움의 중도니까는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즐거움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괴로움이 되는 거. 고와 락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 이게 중도거든요. 가운데 길이다. 그걸 적극적으로, 가운데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공이죠. 공. 제로. 수학적인. 그래서 이제 이 공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공에서는 선에 대해서도 선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중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 방식은 뭐 여러 가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을 통해서 이 공을 깨달아서 공을 알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거죠. 그걸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요즘 물리학식으로 대칭의 완성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문. 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보문이거든요. 그래서 원통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모든 데에 다 통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영역을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영역을 했어요. all side one이다. 어디에서 봐도 하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공의 자리에서 완벽한 대칭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중도의 길이 되는 거고 팔정도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걸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깨달아서 뭐 할래? 그죠? 깨달아서 뿅 하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런 불교도 있어요. 그런 불교도 있는데, 그거는 그쪽 얘기고, 예? 또 초기 불교의 중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깨달아서 고 없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불사의 삶을 살자.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 깨달음의 선언으로 열반을 표현하는 말로 불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암리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했을 때 한 말도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반으로서 모든 게 소멸되었다. 이 표현은 나중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만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서 잘 살자. 그게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은 우선 내 생각을 이끌고 있는 이 번뇌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번뇌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번뇌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이로움을 막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논리라든가 모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빌려온 거예요. 학습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학습된 정의가 있고 학습된 선 이런 거다 이거죠.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문화적인 절대성은 없다. 그래서 문화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거고. 그죠? 옳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사회마다. 왕조 시대에는 충성동이 효자동이가 돼야 되자면 효자동이가 목표지만은 이렇다고 보니까 우리도 군사문화 시절에는 충효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북에서도 충성동이 효자동이 될래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왕조식으로. 하지만은 이런 이제 개별 인권,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충성이라는 관념은 그걸로서 왜 인권을 막느냐 이거지. 뭐 걔는 큰 인권이고 나는 작은 인권인가? 이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문화에다가 절대성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끼리끼리에서는 다 공통으로 진리니까 이게 보편타당한 건 줄 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끼리끼리에서 서로가 이롭기 위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약속한 거고 그것이 만약에 깨질 때에는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절대성을 요구를 해요. 그거를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법집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 두 가지 장애다 그랬을 때는 아는 것의 장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가 같이 이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이거를 찾는 거,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고 나머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약속, 이거는 그거에 의한 수단이고, 이 사회적인 약속이나 문화는 이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낸 거일 뿐이다 이거죠. 그죠? 최대 공약수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뭐 절대라 그런 것도 웃기지만은 이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대칭세계, 빅뱅 이전의 대칭세계. 우리로 따지면은 어디에서 봐서도 하나일 수 있는 이 바로 공의 자리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 가운데서는, 그죠? 공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불구부정이잖아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죠? 더럽게 본 기준에 의해서 더러운 거고 깨끗하게 본 기준에 의해서 깨끗할 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불생불멸. 거기는 시작된 것도 없고 사라져 없어지는 죽음도 없다. 그죠? 계속 끊임없는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큰 놈이 따로 있고 작은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한때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하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큰 걸 위해서 너는 희생해라. 그런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불감인데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아니다 이거죠. 지금 역할에 의해서 그런 게 있을 뿐이다. 질서 속에서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건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공의 도리. 이게 결국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거를 자기 언어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러면 반야심경의 공은 바로 이런 완벽한 대칭, 빅뱅 이전의 대칭.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러한 이제 원인으로서의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는 그 바탕을 끝없이 이제 현재 적용하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죠.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남이 편하기 위해서다 말이죠. 연기적으로 봐서. 그죠?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번다는 건 누가 나한테 줘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벌었다는 건 누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이타는 동시 개념이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그래서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그리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내가 이루려면은 너는 해로워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속에도 보면은 무슨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이긴 데는 풍년 들고 진 데는 흉년 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풍년 들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공이라는 것을 뭐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대칭 세계, 빅뱅의 이전, 이 세계가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 바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한 것이 반야심경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오온이 공함, 나라는 걸 이루고 있는 색수상행식의 공함을 보아서 일체의 고를 벗어났다. 건넜다 그러잖아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제고. 결국은 우리가 항상 나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이 바로 인연화합의 공, 그 자리,
무한 가능성의 자리, 그걸 항상 잘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도, 오늘 이 자리부터도 참 걸림이 없으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